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쌤입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패턴은 2023년도에 이제 반려받았을 때 그때의 흐름하고는 약간 이제 틀린 모습이죠. 점 하한가 찍었다가 낙폭이 깊긴 했으나 그러나 하한가는 찍지 않았고요. 네, 거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급을 좀 살펴보고 주가 패턴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의견들, 아티클,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의 후반부에는 승부주도 하나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고요.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신 부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와서 어떤 수급이 변해서 주가가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 정보와 진단을 드릴 테니까 정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십시오. 텔방에 바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이처셀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면 밑에서 대량 거래가 되고 손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단기적인 매물이 일단락돼서 환전을 강력하게 보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조금은 더 시간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이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네이처셀의 그 공지사항 이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 공지사항 바뀐 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이처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물론 보셨겠지만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을 받은 건, 이 건에 대해서 이처셀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요 올린 것은요, 앞으로 그 품목 허가 반려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암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는 거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처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그 공지를 냈다는 것은 물론 보고서 공개된 걸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허가 안 내주는데 미국에서 임상 FDA 임상 주력하면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이 억울함을 풀어보자.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지사항을 네이처셀 홈페이지에서 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이오스타, 알바이오나 또는 네이처셀이 앞으로 공개되는 식약처 보고서를 보고 다시 한번 어떤 결정을 하겠지만 건을 본다면은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대안은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이처셀이 이렇게 공지를 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 자료 보러 가기 해서 눌러보면 쭉 영문으로 나와 있죠. 그죠? 영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걸 해석을 한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의견 해가지고 이 글을 썼어요. 밑에 보면 누가 썼냐면 존 데빈 파이퍼트라고 버밍엄대 석좌 교수 그리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하인버그 의대 의료사회과학과 조교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글을 영어로 쓴 것을 이렇게 네이처셀에서 공지사항에 띄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MCID 기준의 부재, 그리고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효과입니다. 워맥 지수 같은 거,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그런 건입니다. 워맥과 바스 점수. 네, 요건으로 볼 때 임상적 유의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런 건에 대한 글을 올려준 거를 네이처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올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추후에 식약처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고서 일단 봐야 되겠죠. 식약처 보고서 보고 이런 건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론 이제 NDA를 재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서 식약처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막겠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 인정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다분한 거죠. 물론 카르텔 건도 작용이 되고 있지만 줄기세포 쪽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항을 해야죠. 이 회사 공고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 하츠 부담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어느 분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이런 거 할 것에 대한 질문을 그다음에 이제 물어봤던 거 이런 측면이에요. 근데 일단 그다음에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좀 봐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보고서 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그다음에 답변한 거를 위에 캡처한 본을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이것도 물론 우리가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회사 홈피 공지가 이게 더 중요하죠. 여기서 분명하게 회사의 의도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한테 확인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건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거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요게 나왔죠. 정상목 그 장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죠. 정상목 사장 이야기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대신 정할 계획이 있느냐? 보고서 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하겠다는 얘기죠. 미국 FDA 허가에 집중하겠다. 가속 승인 신청하겠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언제쯤 알 수 있냐? 하반기 구체적인 미팅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와 있죠? 이 정상목 사장 건의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에다 청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잠시 종료가 잠시 그 스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넘겼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텀을 뒀다가 다시 여기에 대한 청원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청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시적 동의 제한 안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청원에 많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요. 며칠 후부터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정부는 식약처가 주도하는 거지만 식약처에서는 이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새로운 장르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밥그릇이 의사들 달려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줄기세포 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고 그리고 탄원서도 좀 제출하고 탄원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청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보고서에서 또 똑같은 소리 하면 가처분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FDA 그쪽에 주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은 메인 기관은 순매도 쳤고 개인은 샀어요. 자, 그리고 공매를 한번 살펴보죠. 공매는 32만 주 정도 공매도가 나왔어요. 하루 거래가 많으니까 공매도 비중은 작습니다만 여전히 외인은 공매도 치고 있습니다. 빨간 선입니다. 대차는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죠. TRX 들어가서 보면 네이처셀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 156만 주.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가 이제 약간 늘기 시작하고 있죠. 많이 줄었다가 약간 늘기 시작하는 점. 그 정도고요.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571만 주. 되죠? 대차 잔고도 많이 줄었다가 약간 정체 상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인들의 공매도가 아직 죽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몸통이죠. 꼬리에 너무 신경 쓸 건 없지만 주가가 근데 이렇게 약할 때는 이 공매도나 이 대차가 주가를 좀 일시적으로 누를 수가 있어요. 몸통이 강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얘네들 동향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몸통이 조금 약해진 상태니까.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가 판단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주가 판단을 과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주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 사례하고 지금 상황 사례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맞든 틀리든 간에 예상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죠? 요거는 2023년도에 반려받았을 때 차트입니다. 첫 번째 날 하한가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하한가 찍고 2박 3일 정도 가서 이제 반전이 나타났다. 2박 3일. 지금은 첫 번째 점 하한가 찍고 두 번째 낙폭은 크지만 하한가는 안 찍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이거는 뭐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당연히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첫 번째 케이스로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23년도처럼 전개가 됐을 때 60% 정도 폭락을 했어요. 그죠? 60% 정도 폭락을 했었던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볼게요. 이게 우리가 네이처셀 이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KRX 시장 기준이에요. 자, 보시면 자, 여기부터 내렸죠. 여기부터 내렸습니다. 45,000원 지점부터. 그러니까 23년도처럼 간다면은 60% 내리면 그러면 14,000원까지 찍는 거예요. 23년도처럼 간다고 하죠. 14,000원이 저점이 되고 이제 거기서 반전을 해서 한 25%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경우의 수는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일단 낙폭이 멈춘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횡보등락하거나 반전을 시도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8월 7일에 2만 원 근처 거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거나 횡보등락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사실 뭐 2번 케이스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반려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고 외인의 공매도 압박이 아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2번이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합니다. 그렇다고 1번 정도처럼 14,000원까지 찍고 반전한다. 이것도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달리 지금 현재는 FDA 3.5 세트를 받은 상태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4,000원이 아니고 이를테면 15,000원, 17,000원 이런 가격선에서 어떤 저점이 형성이 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은 해야죠. 틀리든 맞든 예상을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예상은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로 한번 보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각자들의 매매를 생각하시는 게 아직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준은요. 오늘 이후 상황 보고 우리가 다시 수정하고 가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적인 판단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변화되는 부분이나 또 다른 재료나 다른 수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후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중에는 바로바로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시간 정보와 판단을 드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꼭 문자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종목.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도록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네, 더블 가격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 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더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